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5장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 번에 강의로 다 찍어서 동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는 2개씩 나눠서 했는데 이번 강의는 하나에 몰아서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지방정부 대전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대전시라고 하면 이 지방정부만 보는 거죠. 이거 큰 노란 삼각형이 지방정부니까 대전시만 본다면 대전시 안에도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대전시가 해결할 수도 있고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도 있겠죠. 물론 대전 시민들 살아가는데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전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단 행정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은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데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역을 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대전시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따져보면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위로 휴전선에서 제주도 마라도까지라고 그랬죠. 남북으로는, 동서로는 동쪽의 독도로부터 서쪽의 백령도까지 그 구역을 우리나라 영토로 통치하는 것이 중앙정부라면 대전시는 남북으로 보면은 이쪽 유성구의 끝이 금탄동입니다. 북이 36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장안동, 북이 36도. 남이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구 끝입니다. 이쪽은 유성구 끝, 서구 끝이 있고 동쪽으로는 동구, 우리 학교가 동구랑 홍도동은 동구고 학교는 대덕구인데 동구의 끝 주촌동이 동경 127도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성구의 송정동 중심. 원래 대전시는 여기죠. 대전시 중구 서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동구 이렇게 3개인데 서동, 서중동 여기다 대덕구 들어오고 유성구 들어와서 이렇게 커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인구는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보고 그럴 때도 그래프를 잘 보세요. 우리 대전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에 154만 7천 명에서 이제 150만 명을 지키다가 2019년에는 150만 명이 깨졌어요. 그래서 149만 4천 명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체적인 이유는 세종시로 많은 대전 인구들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나 쓸까요? 대전시장은 1년에 여기 보세요. 70243 여기에 이제 100 밀리언 이랬잖아요. 100만 원 단위예요. 100 밀리언. 밀리언이 100만 원이니까 천만 단위네. 천만. 이게 천만, 억, 10억, 100억. 이게 뭐죠? 100만 밀리언. 그러니까 밀리언이 100만, 천만,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억, 10억, 100억, 1000억 초. 그러니까 7조 원. 대전시장은 1년에 7조 원을 쓴다.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오는 보조금이다. 그게 40%. 그리고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게 26%.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돈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돈이 16%. 그래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의존 재원이라고 그래요. 마치 부모님이 용돈을 주듯이 중앙정부가 대전시에 용돈 주듯이 주는 돈이 보조금이고 교부세예요. 요거는 자체 재원이 아니죠.
독립재원이 아니고 진짜 대전시의 독립재원,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되겠죠. 물론 지방교부세도 대전시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되 보조금은 넌 이거 책 사는데 써 하고 내려주는 돈을 보조금이라고 해요. 그 돈은 책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돈이죠. 반면에 그냥 용돈 주시, 네가 알아서 써 하고 내려오는 돈이 교부세입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주는 돈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이라고는 불러요. 그러나 독립재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 비중이 차지하는 걸 따져가지고 나중에 지방재정 시간에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 자립도, 여러분도 자치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것인가, 자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립도가 50%도 대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민이 걷어서 낸 지방세로는 전체에 쓰는 돈의 반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이거 합치면 40%, 16%니까요. 얼마가 돼요? 55% 정도는 의존재원으로 살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다 쓰느냐? expenditure, 어디다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회복지 쪽에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7조 원 중에서 약 반 가까이를 사회복지에 씁니다. 44.5%.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거죠.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것들에 돈을 쓰게 됩니다. 대전시 학생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 따져보면 대학교가 대전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 persons, 그러니까 1000명 단위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3개를 붙이면 9만 명의 대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8만 명 있고 중고등학생 각각 4만 명씩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6학년제니까 그렇죠? 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8만 명 되니까 초등학생하고 비슷한 숫자가 되겠죠. 우리 대전에 대학이 9만 명이나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대전시에 몇 대나 있을까? 이것도 1000 vehicles. 여기다 1000 단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2019년 기준으로 대전시에는 67만 4천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승용차, 자가용 승용차는 56만 4천 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한 70만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이 행정하는 데 중요한 거죠. 자동차 행정할 때는. 그 다음에 대전 시민들을 위해서 대전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공무원 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 대전시 공무원 전체 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045명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났죠. 7,000명에서 지금 2014년 기준으로 거의 1,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한 500명이 늘어났죠. 공무원이.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본청에 소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전시청에 소속된 사람들이 1425명이고 그리고 시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및 시사업소에 설치된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400명.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어디냐?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전에는 5개의 구가 있잖아요. 구청에 근무. 여기에는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무직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역할, 부시장을 말해요. 그다음에 별정직은 보좌관들을 말하고 특정직들은 특별한 교사나 검찰 이런 쪽을 말해요.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은 국가직으로서 3급 이상 되는 사람이 대전시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시장 중에 행정부시장하고 기획조정실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들. 그래서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500명. 나머지 8,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의회나 또는 어디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시 본청 조직을 한번 볼까요? 꼭대기에는 시장이 있고 정무부시장, 그 사람이 정무직이에요.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무라고 부르고요. 행정부시장은 이건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 고위공무원단으로 내려온 사람이죠. 그래서 시장을 돕는 대변인, 홍보 담당관 이렇게 돼 있고, 행정부시장 밑에는 인사혁신 담당관이 있고, 그리고 요 사람하고 요 기획조정실장이 고위공무원단인데 그 대전시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이 기획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 밑에 정책기획관, 균형발전 담당관, 그런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이라고 해서 안전실의 실장과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경제국, 여기 실이라고 하는 거는 국보다 좀 더 큰 거를 실이라고 그래요. 실이라고 합니다. 사람 수도 많고 직급도 또 좀 높습니다. 좀 작은 게 국인데 일자리 경제국이 있고 과학 산업국이 있고 그렇게 국이 있고 자치 분권국, 그다음에 시민 공동체국,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행정을 위해서도 사실은 대전시에 시민 공동체 국장이 있고 소통과 지역 공동체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많은 활동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고 보건복지국이 있고, 실제 돈은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 이렇게 다양한 국들을, 실과 국들을 가지고 대전시에 살림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부가 또 2개 있는데 이거는 특별조직이에요. 특별조직으로 트램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지하철로 할 것인가 트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전시는 트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트램 도시광역본부를 통해서 트램 건설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 재생하는 일들, 특히 여기 서구라든가 중구, 동구 지역은 옛날 도심이기 때문에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도시재생주택본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가 있어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은 저번에 한번 사고 나서 공무원 신분은 선생님들처럼 국가직 신분으로 바꿔줬는데 실제 일은 여기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경찰도 신분은 지역에서 일하지만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오히려 자치제로 해가지고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었는데 국가공무원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 하는 논쟁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일을 하는데 직속기관이라는 거, 사업소 조직,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별도의 조직으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속기관에 들어가는 게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동부 소방서 이렇게 5개의 도방서가 있죠. 그 다음에 사업소 조직으로 가서 여기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업소로 하는 게 상수도, 또 건설관리본부, 한밭도서관, 시립미술관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지만 사업소 조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지방 조직론 또는 조직론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 그런 조직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자치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소가 있고 수목원 이런 것들, 시립박물관 이런 것 다 사업소 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제, 합의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결정하는 조직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 그러면은 조언만 해줄 수 있는 거를 자문기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시오 하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행정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어떤 징계든 뭐든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조직으로 공기업이 있는데 대전시 국가공기업도 있지만 대전시 산하에도 다양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기업들이 있어서 이 공기업도 직영기업, 여기서 말하는 직영기업과 간접 운영기업이 있는데 직영기업은 요거는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직영기업이에요. 그래서 공기업이지만 분류상 공기업이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공기업에 들어가고 대전광역시 하수도도 특별회계로 별도 분리돼서 직영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는 회계분류상 공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이 아닌 걸로 이야기가 되죠. 왜냐하면 별도의 직원 이런 것들을 공무원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 밑에 나오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마케팅공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지방공기업들은 완전히 별도의 사장이 있고 직원도 별도로 뽑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지방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기업 이용에 여기는 도시철도공사,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부분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는 도시철도공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 짓는 거예요. 대전 주민들에게 필요한 집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대전 도시개발공사고, 동물원 운영도 여기서 합니다. 5월드. 그다음에 마케팅 공사, 이게 다른 쪽에서는 관광공사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대전시에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을 좀 잘 팔리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마케팅 공사, 그리고 관광 쪽도 많이 관당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대전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별도로 이렇게 공기업 직원들을 뽑고, 직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대전시장은 4년마다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사실은 그동안 연임한 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4년하고 계속 대전 시민들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좀 좋은 시장이 나타나면 한 시장은 3번 연속할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씩 3번 하면 4 곱하기 3 해가지고 한 12년 정도 하는 훌륭한 시장이 나타나서 대전을 좀 싹 바꿔 놓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대전은 4년마다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어요. 그래서 대전시장이 되면은 이런 대전시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시민헌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도 전문이 있듯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근면 성실한 노력으로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이 된다. 뭐 이런 쭉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 도시의 중심을 만들어 후손에게 길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열어준다. 그런 차터라고 하죠. 어떤 헌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 허태정 시장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요 5가지가 있습니다. 큰 목표가 첨단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교육문화 레저 특별시를 만들겠다.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쾌적한 교통 환경도시를 만들겠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시민행정을 하겠다. 그래서 5가지 시정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계획을 중장기 계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매년마다의 계획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3년에서 5년 뒤까지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데, 대전시의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중기 재정 계획에는 5대 전략 목표와 약속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전략 목표에는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경제, 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교육과 문화가 꽃피는 공동체,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좋은 말만 다 써놨죠. 그래서 하여튼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5개 분야의 93개 사업을 하겠다. 이거를 약속 사업.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될 때 만들어 놓은 공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약. 그렇죠? 국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국정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시정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노동 분야의 20개 사업들을 하겠다. 복지인권의 22개, 환경, 안전교통의 18개, 여기도 18개 이렇게 해서 93개 사업을 자기 4년 임기 동안에 추진해서 시민의 행복을 높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나오는 돈 쓰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10억 원 단위니까요. 10억 원 단위로 읽으면 맨 앞에를 조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 주요 사업별 투자 현황 이렇게 보면은 이게 10억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019년에 제일 많이 돈 쓰는 데는 사회복지 쪽에 1조 8천억 원 그런 거죠. 1조 8천억 원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이 여기 일반 공공행정에 한 5천억 원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요 5년간 신장률을 보면은 그동안 대전시가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증가율을 보면은 제일 많이 증가한 게 안전 부분이 제일 많이 증가했다. 일반 행정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중은 10% 되지만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거나 그래프를 딱 보고 그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게 이제 PSAT나 NCS를 보게 되면 자료 해석 능력, 자료 분석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딱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44점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지난 위로 가면 5년간 신장률이에요. 안전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그동안 안전 관련된 돈이 요거 60, 그죠? 141, 208, 199, 196 이렇게 안전 관련된 돈은 비중은 4%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 비중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구나. 그리고 요 5년간 신장률, 사회복지가 요 안전을 빼고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비중, 신장률, 가파르게 증가되어 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 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말로 표현된 것을 바로 요 표에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학도들은 꼭 이제 통계 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신장률로 보면 더 큰 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밑에까지 보면은 산업 중소기업 요거는 비중이 3%도 안 되지만 그동안 가장 가파르게 증가되어 왔다. 농림해양수산은 대전시에 농림 뭐 이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5년간 시장률을 따지면 투자비가 줄었구나. 비중도 1%도 안 돼요. 채 적은 비중을 차지. 물론 농촌 지역의 충청남도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니까 농림해양수산이 거의 없는 것이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시가 무엇을 하는지 간략하게 돈은 어디다 쓰는지 행정구역은 어떤지 공무원은 몇 명인지 인구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대전시 공무원 8,0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8,000명은 이렇게 대전시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및 공공행정에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 8,000명 공무원들 월급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여기가 10억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한 해에 한
4천억에서 5천억이 일반 및 공공행정에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공무원들이 쓰는 돈이다. 8,000명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느라.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plan, do, see, 피드백을 하는 건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조직과 인사와 돈, 재무가 필요해. 그래서 행정학의 3대 영역을 조직, 인사, 재무라고 하죠. 그러한 조직도 만들고 사람도 뽑고 그 다음에 돈도 마련해서 그 일을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전 시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매년마다 대전 시민들이 공무원들 또 대전시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 주권,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주인은 대전시장이 아니에요. 대전시의 주인은 대전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실은 시장은 청직이죠, 청직이. 5년 동안 네가 잘해봐 하고 대전 시민들이 맡겨준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고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시민들 150만 명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대전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요. 그 대전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게 뭐냐면 대전시 의회가 되겠어요. 대전시 의회의 의원들은 대전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라고 부르죠. 그들을 통해서 대전시가 살림을 잘했는지 조직 운영을 잘했는지 사람을 제대로 뽑았는지 지금 국가에서는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대전시장이 잘했는지를 좀 한번 감사해보고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걸 감사라고 하죠. 뭐 고맙다고 하는 것도 감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audit 또는 control의 의미예요. 이게 감사해보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그리고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review, 다시 see, plan, do, see, 피드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검토한 다음에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라.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올해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내년도 재정계획 짤 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를 뽑아서 하지 말고 대전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주고 시민들이 일주일 동안 보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의회를 좀 건너뛰고 직접 민주제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도 필요한데 그 의회에 필요한 조직은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전시장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해야 된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대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그래야 진짜 그것이 의미 있는 자치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제가 그 직접 민주제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텐데 잘 새겨 보시고 여러분들도 뭐 동의하시면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뭐 더 반대 의견을 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5장에 대한 강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로 나눠지 하지 않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하고 강의는 하나로 찍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은 질의응답이니까 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일주일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줌 수업 시간에 또 뵙고 질의응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하고 마치겠습니다.